애저 피셜입니다. 이그나이트 2021 뜨거웠죠? 뜨거웠죠? 네. 그래서 특집편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또 특집편으로 또 따로 찾아뵙게 됐네요. 네. 자, 특집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다룰 건가요? 아무래도 이그나이트 2021에서 화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네. 짧게 애저 피셜에서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피셜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빨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첫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자, 벌써 뭐 또 테크 인센시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아무래도 이그나이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의 집약체, 다양한 기술들이 홍수같이 공급되는 그런 세션들로 가득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술 자체가 예전에는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도입하고 테스트하고 또 단계로 넘어가고 했는데 이 테크 인센시티를 보면 정말 불꽃같이 병렬로 동시에 여러 기술들이 접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추석 때 받았던. 네. 그쵸. 네, 물론 그 안에 맛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맛있는 테크 인텐시티, 기술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세상에 세워진 메타버스.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이그나이트 2021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위에 세워진. 메타버스 세상. 네. 근데 메타버스가 뭔가요? 이 메타버스 다음 슬라이드에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그리고 세계 우주의 합성어로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게임 중에 보면 심즈 이런 거 아시나요? 네, 이렇게 뭐 가상의 공간에서 막 직구하는 거. 예. 네, 가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심들이 모여서 거래도 하고 친구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런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가상에서 모여서 이제는 모여서 그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하고 그 안에서 콘서트도 하고 또 하나의 정말 세상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이버 스페이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네, 사이버 가수 아담 이후로 오랜만에 듣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 메타버스가 이제는 정말로 기술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쓸만한 수준까지 와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이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현실과 비슷한 그런 그쵸. 그런 세상을 볼 수 있겠네요. 또 하나의 나를 또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가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슈가 있을까요? 이때까지는 이제 가상 세상을 만들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필요했고요. 모든 걸 다 3D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상 세계에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뭔가 동일한 객체를 볼 때 두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이 객체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이게 시선 같은 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오브젝트가 막 떨리거나 네.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붙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예. 뭔가 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마치 그 계산을 다 해결해주는.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키워드는 클라우드였죠. 네. 그리고 뭐 고해상도의 뭐 3D 모델 같은 경우도 가지고 오고 뭐 표현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상 공간에 모여서 할까 이런 것들도 역시 고민이었죠. 예, 그쵸. 지난번 빌드에서 살펴보면 음악을 이렇게 뭐 동기하는 걸 봤었는데 그런 걸 클라우드로 해결하는 걸 봤었어요. 진짜 메타버스 이 세상도 클라우드로 뭔가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참고로 저는 그래서 이번 이그나이트 키노트를 직관을 했습니다. 새벽 1시 반. 대단하십니다. 피곤한데 봤는데 갑자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실제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장비가 없어서 뭐 저는 이제 2D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직관을 하면서 홀로렌즈를 쓰셨네요. 다들 이런 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D로 봤습니다. 네. 홀로렌즈 멋있습니다. 네. 그럼 이 홀로렌즈 이 메쉬 같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저 메쉬 공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알렉스 킴맨이라고 하는 담당자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공간에 같이 앉아서 저 발표를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저는 2D로 요 공간 앞에까지 가서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홀로렌즈 2를 쓰면 진짜 실시간으로 이렇게 실제 몰입감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이런 기술들의 최대의 장점은 몰입감.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단점은 이제 자기만 빼고 다 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좀 우스운 형태가 되고 있는지. 네. 근데 쓰고 있는 사람의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뭐 자기 만족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들은 하나의 공간에서 하나의 주제로 그리고 하나의 객체를
여러 군데 물리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술들이 예전에는 홀로포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됐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시 안에서 제대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은 예, 보셨을 때 이제 이 키노트 역시 보셨잖아요. 네네. 보셨을 때 뭔가 하이라이트 되는 내용이 여기 오션 엑스플로러라고 하는데 이 네네.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오션 엑스플로러라고 하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심해를 탐사하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대형 오징어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심해에서 나왔던 수많은 생물들을 가상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가상 공간 안에서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심해라는 그 제한된 공간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예, 좀 있으면 나오는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이 오, 예. 예, 정말 돈도 있고 심해 덕후인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과학자들도 가상 공간 안에서 저렇게 전문적인 배를 타지 않고서도 들어가서 네. 탐사하고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저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점은요, 이런 것들이 홀로렌즈 2로 진짜 몰입감 있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저 2D로 들어가서 진짜 실제와 비슷하게 봤었거든요. 전 2D로도 만족하는 사람이라. 그걸로도 봤었고, 여기 이제 애저 키넥트 DK라는 거 이런 것들로 네네. 또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고 하는 점이 네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메시라고 네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걸까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클라우드 상에서 구축되어 있는 네. 또 하나의 가상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상 환경을 위한 플랫폼인데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멀티 디바이스 서포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홀로렌즈 말고도 오큘러스나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것들도 함께 지원을 합니다. 모든 장비를 다 지원하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뭐 접근할 수 있는 앱,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툴킷, 그리고 서비스 레벨에서 코어 플랫폼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홀로렌즈 2 쓰면은 진정한 MR을 이제 체험도 하면서 구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VR로도 접근을 해봤는데요. 네. VR로 접근했을 때도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오. 왜냐하면 이건 이제 AR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배경이 비치는데 VR을 쓰면 아예 그 세상으로 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몰입형 디바이스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이 마이크로소프트 메시를 통해서 몰입감 있게 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뭐 제공되는 기능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몰입감 있게 할 거냐.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제대로 된 맵을 제공을 하는 그런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복잡하고 좀 무거운 3D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렌더링을 해서 그 이미지를 보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홀로그래픽 렌더링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상황을 싱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클라우드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결국 클라우드 파워 위에 새로운 메타버스가 생기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엄청나네요. 근데 네. 이 키노트를 보다가 저는 이 포켓몬고를 봤었는데, 네네. 진짜 이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네네. 이 MR 메시를 통해서 구현을 네네. 더 잘할 수 있나 봐요. 네, 뭐 게임이라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지금 거리에 나가는 게 힘드니까 가상 세계에서 이제 포켓몬을 잡으러 다닌다든지 하는 네. 것도 가능한데 작게는 포켓몬이지만 제 생각에는 뭐 MMORPG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칼 들고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네. 가상 세계에서 정말 칼 들고 네. 이렇게 싸우고 레벨업하고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게임을 몰입감 있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 이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멀티 유저 싱크, 네, 클라우드를 통해서 맞습니다. 다양한 유저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싱크한다라는 네네.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 오디오도 역시 몰입감 있게 네네. 여기 있는 애저 키넥트 DK를 제가 2년 전에 써봤었는데 네. 이게 사운드가 7채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오디오를 막 싱크할까 뭐 전 연구했었는데 이제는 홀로렌즈 2로 실현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렇죠. 부분이고 여기에서 잘 수음된 음향을 이제 여기서 소리가 나고 있으면 내가 고개를 돌리면 소리가 저 뒤로 빠지는 거죠. 슈팅 게임이나 그런 것도 괜찮겠어요. 저는 이런 거 슈팅 게임 하면 앞에 총을 쏘잖아요. 딱 엎드리면 총알이 위로 뿅 지나가는 소리가 나겠죠. 진짜 몰입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홀로그래픽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부분이 진짜 큰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애저와 관련돼서 클라우드 쪽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지금 메타버스, MR 세계를 연결하는 클라우드.
이 MS 대표 클라우드인 애저에서도 역시 다양한 기능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 이그나이트에서 느꼈던 거는 진짜 하드웨어의 명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네네. 이제는 뭐 홀로렌즈뿐만 아니라 이렇게 애저 퍼셉트라고 해서 이게 엣지 클라우드거든요. 네네. 클라우드가 애저 클라우드 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닌 사용자에 가까운 쪽에 자그마한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엣지 그렇죠. 클라우드죠. 굳이 직역을 하면 모퉁이 클라우드. 모퉁이 클라우드. 네. 네. 이 모퉁이 클라우드에도 AI를 잘 실현해서 갈 수 있는 하드웨어 디벨롭먼트 kit과 이런 것들이 애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진짜 몰입감 있는 AI, 예, 이제 MR, 메타버스 세계 구현을 위해서 AI도 역시 같이 실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또 다르게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모퉁이에서 AI들이 돌고 네. 거기에서 정리된 결과들이 또 클라우드에서 다시 한번 수집되고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모퉁이에서 충분히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이번에 같이 발표가 된 거죠. 네. 클라우드가 진짜 뭐 애저라고 해서 중앙에서만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퉁이 클라우드 그리고 또 엔드 땅에서 어떤 장비와 같이 자연스러운 전체적인 연결이 쭉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할 것도 많아지지만. 네. 또한 이게 스케일이 계속 커지고 와우. 있는데요. 네네. 작년 9월 이그나이트 때 오픈 AI라고 해서 네네. GPT-3를 발표했었잖아요. 대단했었죠. 네. 그쪽이 지금 그쪽과 관련해서 슈퍼컴퓨터에 대한 노력을 네네. 이그나이트 이번에도 또 발표가 되면서 네네. 계속 아끼지 않고 투자하겠다. 네네. 그리고 서비스와 모델에 대해서도 계속 스케일하게 네네. 하겠다는 부분이 역시 이번 이그나이트 주요 세스네이션 발표가 됐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뭐 AI의 발전 속도가 충분히 가속화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인프라와 그리고 네. 또 프레임워크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AI가 결국 잘 되려면요, 말씀하셨던 뭐 MR, 뭐 이제 그런 세계가 있고요, 메타버스 세계가 있고 그 공간에서 AI뿐만 아니라 좋은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인프라가 또 받쳐주면서 하이브리드하게 잘 구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애저에서는 아크라고 하는 솔루션이고요. 아크라는 이름으로 나왔군요. 네. 이 아크라는 솔루션이 지난 이그나이트 때 프리뷰도 발표됐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공개 발표가 되면서 네네.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그런 분들이 요즘 인프라에서 또 많이 쓰여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제 온프레미스, 뭐 애저 클라우드와 상호 연계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래서 머신러닝 AI까지 다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이번 이그나이트 2021에서 볼 수 있는 전체적인 대표적인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의 주제도 되게 큰 주제들인데 그걸 또 아우르는 주제가 또 애저 아크란 이름으로 또 나오게 됐네요. 예.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지금 뭐 하드웨어의 명가인 그 다양한 장비와 함께 AI 그리고 애저 아크까지 다양한 부분을 애저를 중심으로 이번 이그나이트 2022 하이라이트를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네. 다음에 또 준비되고 있는 행사가 있죠. 네, 다음번에 준비되고 있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은데요. 뭐 우선 대표적으로 본사의 행사로는 5월 달에 역시 빌드가 또 개최 예정입니다. 빌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행사죠. 네. 한 번만 빼놓고 계속 하셨다는 소문이 네, 있던데. 저는 뭐 계속 본사에 네. 빌드 행사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해서 작년에는 못 갔지만 네. 이렇게 빌드 전문가이신 이제 뭐 분과 함께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만나야죠. 네. 뭐 뿐만 아니라 뭐 이그나이트도 또 이제 하반기에 계속 될 거고요. 이제 국내 행사도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영상 하단에 설명 참고하셔서 많이 또 보시면서 애저에 관련된 최신 소식, 클라우드와 또 이렇게 트렌드를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네. 되겠네요. 오늘 애저 피셜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